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주말에도 논술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한 학생들 상당히 많던데, 자, 우리 학생들 이제는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무료로 1대1로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정시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선생님이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이십니다.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지도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또 모셨는데요.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충남 서령고 교사이자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정시 전략 확실하게 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정시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릴 점이 있죠. 오늘 이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8일에 받게 될 수능 성적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이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하신 친구인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고3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네. 한 주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어떻게 시험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정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좀 어중간해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지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5.5, 수학 7, 국어, 영어, 수학 4에 5.9입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다음에 가채점 점수는요. 언어가 90점, 그다음에 수리라가 67, 외국어 84, 탁구의 근현대사가 42, 사회문화가 39점입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은요. 희망하는 대학이 가군의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나군의 한양대 에이카 캠퍼스의 광고홍보학부, 그다음에 다군의 동덕여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내신 성적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수능 가채점을 보셨을 때 영역별로 좀 어떤 조합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실까요? 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원점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28일 날 성적표를 받으면 이제 원점수는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등급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의 오차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학생의 점수를 원점수를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점수하고 그 다음에 등급으로 예상 등급으로 한번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우리 학생이 이제 어머니께서도 참고하실 부분이 추정치라는 그렇죠.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요.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오차 범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등급 컷에 근접한 부분일수록 그런 점은 유념하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수가 90점이지만요. 표준 점수는 117점으로 예상을 하고요. 100분위는 76입니다. 원점수 90점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언어가 이번에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요. 등급은 4등급으로 예상을 하고요. 수리다는 67점이고 이제 표준점수 117에 100분위 75 역시 이제 4등급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84점이지만 난이도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높고, 그 다음에 100분에는 이제 89점인데요. 89점까지가 2등급 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어쨌든 2등급이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93% 2등급, 사회문화는 88% 3등급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요, 우리 네.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요, 역시 이제 수리를 피하는 그런 조합이 될 텐데요. 언어, 외국어, 탐구, 표준 점수는 탐구 하나를 반영했을 때가 이제 가장 유리하고요. 100분의 점수는 언어, 외국어, 탐구 두 과목을 반영했을 때가 이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피해야 될 그 조합 같은 경우는요,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에서 언수 외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100분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언수 외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학생부 성적보다는 좀 수능 성적이 좋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도 보니까 외국어 탐구 성적이 좀 많은 좋은 성적인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선생님 이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의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점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성적이 낮았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에서 상당히 점수가 올라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역시 이제 내신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위에 있는 수능 점수를 잘 활용해서 정시 쪽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학생이 목표로 하는 부분이 이제 광고 홍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진로에 대한 어떤 명쾌한 어떤 생각들을 주관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의 내신이나 수능 성적 가지고는 목표로 하는 대학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문 계열 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광고 홍보학을 부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수전공 쪽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광고 홍보 쪽에 정말로 그 관심이 있어서 전공을 해보고 싶다라면은 전문대학도 한번 염두에 둬보는 것도 하나의 그 안이 되지 않을까,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학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대학의 작년 경쟁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올해 받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좀 객관적인 위치를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2학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는요, 모집 인원이 5명에 이제 3대1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2013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가군의 모집 인원이 16명이었고요. 48명이 지원해서 3대1이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렇게 모집 인원이 축소됐다. 가군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상당히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4명이었는데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8.3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다군의 동덕여대 경영학과는 모집 인원이 46명이었지만 역시 이제 다군의 어떤 특성상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6.9대 1이 경쟁률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다군의 그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시험을 잘 본 그 외국어 영역 쪽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산점은 5%를 부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 가채점과 또 희망대학의 차이도 좀 함께 좀 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는요, 4과목 원수 예탐을 반영하는데 600점 만점에 우리 학생은 496점입니다. 그래서 배치 점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554점이라고 보면은 58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의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요, 4과목 반영에 1000점 만점에 883점이 우리 학생이 취득한 점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921점 정도가 이제 합격권이었다고 보면은 38점 정도가 이제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다군의 동국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언외탐을 반영하는데요. 700점 만점에 608점을 우리가 학생이 취득했고요.
배치 점수는 616점이기 때문에 8점 정도가 부족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외국어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상당히 점수차가 8점이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네. 네, 학과 우회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전시에 이제 군별로 어떤 대학을 좀 지원하면 좋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에요. 정시 모집에서 전력을 잘 세워서 이렇게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야 될 텐데 광고 홍보학은 워낙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름대로 이제 어문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같은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판단할 때 정시 추천 대학은 우선 가나다군에 적정하고 그다음에 상향, 하향으로 나눠서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에서는요, 그 상향으로는 덕성여대 사회학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략 그 점수로 계산했을 때는 2점 정도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향은 가군에서 36대 경영학과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요, 상향이 덕성여대 국문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이 동덕여대 국제경제경영학과인데요. 이 부분도 한 2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은 동덕여대 경제학과인데 나름대로 이 부분은 한 6점 정도, 7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군에 가서는요, 역시 상향의 동덕여대 경영학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이 동덕여대 인문학부고 하향이 동덕여대 일본어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우리 학생의 점수가 실제로 수능에서는 잘 보긴 했지만은 서울권 대학에 다양하게 지원할 만큼 그렇게 경쟁력 있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대 쪽에 상당히 네. 좀 치중이 돼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가군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6대 경영학과 정도,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다군에서는 상향으로 동덕여대 경영학과 정도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세워서 네.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혹시 정시에 좀 불안하니까 수시 2차에 어떻게 성신여대 우선 선발 같은 경우나 뭐 연세대 그런-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수시 2차 이제 지금도 이제 수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수시 2차에 접수하는 대학들은 학생부의 비중을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수시를 추천하고 싶긴 했지만은 그 학생부의 비중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적성 같은 경우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라면은 아마 적성 쪽에 지원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이제 섣불리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쉽진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일단 내신 성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쪽에서의 지원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수시 2차가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더욱더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머님 잘 들으셨죠? 여보세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록 선생님께서도 지금 홈캐 좀 보셨는데 간단하게나마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유리하냐, 100분의 1을 반영하는 게 유리하냐. 지금 이제 최 선생님께서 그 여대를 좀 중심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표준 100분의 1을
차이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유불리 여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역별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따님이랑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장지영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정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유리한 전형인 어뇌탐 전형의 학교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문 계열에 진학을 한 후에 광과학을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삼육대학 경영학과를 하향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군에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를 적정 수준으로, 그리고 다군에는 동덕여대 경영학과를 상향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채점을 바탕으로 한 정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어떻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괜찮아졌습니까? 좀 실수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해서 네. 상담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성적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요. 수준 예. 아주 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자유전공학과나 국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네. 제 성적에서 이제 어느 대학교가 이제 가장 최선으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전공이나 국제학.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성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자, 내신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국어 교과가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이고 대신 이제 영어 교과가 3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수능 성적의 결과를 보니까 언어 영역은 94점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성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94점이라는 성적이 3등급이 될 거냐 2등급이 될 거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2등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이런 성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외국어 영역은 79점입니다. 3등급 정도인데 3등급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수리 영역은 85점입니다. 2등급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탐 영역에서 윤리 교과와 근현대사 교과를 치르는데 윤리 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22점 정도면 5등급 정도의 성적을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근현대사는 36점 정도니까 3등급 정도의 분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정시 희망대학을 보니까는 가군에서 연세대학교 자유전공이라든지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나군에서 성균관대학교, 다군에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라든지 국제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1차 지망대학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논술 일반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 역시 언어가 2, 3등급 사이에 좀 걸쳐 있는 것 같고요. 정시 희망대학을 또 함께 살펴봤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 성적 분석 그리고 영역별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성적 분석을 먼저 해보는데 지금 원점수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이제 예상을 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원점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적 정리를 해봤는데요. 언어, 수리, 외국어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258점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용서가 되는 이런 성적인데 문제는 이제 언수의 탐 성적에서 탐구까지 영역을 합치다 보니까는 316점 정도로 상당히 어쨌든 떨어지는 이런 성적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수리 영역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언어 수리 성적이 높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했었을 때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국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3등급은 3등급이지만은 상위권의 3등급이기 네네. 때문에 큰 편차는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탐구 영역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수능 가채점 성적을 좀 분석을 좀 예.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수시에서 고려대학교에 논술 전형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좀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최저 학력 기준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에서 지금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서 물려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수리 영역은 2등급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다른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논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고려대 논술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논술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원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와서 네.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은 지금 끝까지 좀 포기하지 말고 논술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논술 준비를 뭐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서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주말에 네.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이런 시간들인데 그래도 그 유비무환이라고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학생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시 지원 전략을 이제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지망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원점수만 가지고 이 지망 대학이 성적이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죠. 예.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점수를 따졌었을 때 대략 배치 점수로 봤었을 때 389점 정도 되니까는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이런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군에서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정도, 자유전공학부는 나군에서 없고요. 그래서 인문학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인문학부도 378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성적 분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가 다군에서 지망대학인데 여기 대학에서도 역시 350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려운 성적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하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능 예상 점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이성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정시에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 실제 성적에서 그대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성적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생각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성적 분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어느 정도 배치를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에 부합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화면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화면 함께 보시죠. 예, 먼저 이제 가군 상황에서 상향대학이라고 했었을 때 이 학생이 이제 정치외교라든지 이쪽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고 있는 친구인데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언수회탐 반영 비율이 30, 20, 30, 20 정도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상황보다는 특별히 이제 유불리 여부를 따질 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상향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향 지원이라고 했었을 때 성적 편차가 한 20점 정도의 편차가 나는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상향을 지원을 결정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외고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학과 같은 경우가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중국학부 같은 경우도 상향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적정대학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한성대학교의 행정학과를 지금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계속해서 가군에서 하향 지원은 어떤 대학을 좀 소개해 주실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가군에서 이제 하향 지원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강원대학 정도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이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한성대학교 야간 경영학과 정도가 해당이 되는 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이제 나군 성적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상향 지원했었을 때는 상명대학교 법학과 정도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학의 야간 경영학과 정도가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 1호 1문과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명지대학교 1호 1문과가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성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수준으로 봤었을 때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법무행정학과 정도는 어떤가, 또는 러시아학과라든지 프랑스학과 같은 경우에서 적정 지원이 되겠고요. 하향 지원이 있었을 때는 강원대학교 일본어과 정도가 해당 대학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군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군에서 상향 지원은요, 경기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정도를 상향 지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성대학교의 경영학부 정도가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과 정도가 상향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지원일 때는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라든지 경기대학교 야간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적정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향 지원했었을 때 한성대학교 야간의 경제학부라든지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경영학부 정도가 적정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2013학년도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가채점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고요. 그것을 토대로 선생님께서 정시 전략을 좀 함께 짜주셨는데 잘 보고 있지요?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시험 치르고 나서 많이 속상했을 것도 같은데 선생님께서 예. 정시 전략 짜고 계시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서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졸업생이거든요. 네. 재수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드시 합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향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적정선이라든지 네. 안정 지원 중심으로서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진 교수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좀 보셨는데 예, 어떤 예. 조언을 하실까요?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3등급일 것 같은데요. 88%, 87% 선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발표되면은 학생은 89%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하. 그래서 2등급이라고 일단 본인이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리는 뭐 2등급이고요. 외국어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고대 글쎄요. 조그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고대 논술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해서 네.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그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하나가 내신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영역별 가중치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이 내신 성적의 어떤 반영 비중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그쪽에 비중이 좀 있는 대학을 이제 선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저 같아도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논술을 치르러 갈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고요. 두 번째 도전이니만큼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선재민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 정시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언어 수리를 잘 본 만큼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졸업생이니만큼 좀 신중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군의 적정 수준의 대학은 경기대 경영학과입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적정 수준의 대학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법무행정학과, 그리고 다군에는 서경대 공공인적 자원학부를 적정 수준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전공에 대한 활동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당당한 자신감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예비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전해줄 윤나효양의 입사관 합격 보강. 레디, 액션!
한양대학교의 첫 입학사정관 전형이자 대표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으로 당당히 신입생이 된 윤나효양. 언론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온 나효양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은 가장 유리한 전형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한 분야에서 꾸준히 깊은 뿌리를 내린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소중한 내 경험들을 알아줄 수 있는 전형이 뭐가 있을까. 언론인이 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창작 동요제 대상을 계기로 각종 애니메이션과 광고 음악을 녹음하며 방송에 대해 배워온 윤나효양. 이런 경험은 방송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이 전공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활동으로 진로 탐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공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윤나효양. 방송사나 뭐 정부기관이나 이제 기업체 같은 데서 모음보물을 만든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하면 거기 들어간 이제 CM송이나 뭐 삽입곡 같은 것들 이제 녹음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5부작 라디오 드라마를 직접 제작을 해서 북한에 직접 송출하기도 했었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서울의 윤나효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했었구나라고 오히려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의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신없이 챙기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있었기에 윤나효양은 한양대학교의 까다로운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에서도 면접관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볼 때 가장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학생 마지막으로 자기 PR 한번 짧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나효양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속에 한양 세계의 중심 한양대학교가 주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면접 때 이제 한양대학교에 CM송을 준비해 간 이유가 그렇게 노래 한 곡, 20초가량의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는 게 제가 여태까지 몇 년간 해온 그 수많은 활동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짧고 굵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양한 경험이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진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윤나효양. 윤나효양의 합격 비결 꼭 기억해두었다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이 긴 레이스에서 절대로 지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1년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서 내년 이맘때 꼭 웃으시길 바랄게요. 내년에 캠퍼스에서 뵙기를 기대할게요. 화이팅!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상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부터 정시상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상담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지만 일단 실제 입시에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것을 좀 고려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상담 내용은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시 전략을 짜실 때 참고 수단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정시 상담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TBS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채점 내용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채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가채점 내용 결과를 저희에게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자, 세 번째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담 참가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 전해드리면요. 저희 tbs.seoul.kr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진규 선생님과 이성록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단 자료는 아직까지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시청자들 위해서 표준 점수 그리고 원점수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최진규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원점수하고 표준 점수는 쉽게 이제 표준 점수를 내는 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Z 점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일단 원점수와 표준 점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학생들 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절대평가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제 한 기준을 정해놓고 내리는 어떤 평가의 한 부분이라면은 상대평가는 집단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네. 실력이라든지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점수나 표준점수를 쉽게 구분하시려면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학생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저는 14학년도 수능을 본 학생입니다. 네, 이번 시험 결과 어떻게 가채점 정확하게 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상당히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교과 성적이 국어 2.1, 영어 1.8, 그다음에 사회 성적이 약간 떨어집니다. 2.7로 전체적으로 국영수사는 2.2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점수를 보면요. 언어 영역이 93점인데 상당히 좋은 점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좀 아쉽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점수고요. 그다음에 수리 나가 81점, 외국어 88점,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한국지리 44점, 근현대사 39점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변화를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의 고대 서서문학과, 그다음에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숭실대 회계학과고요. 다구는 경희대 경제학과, 홍익대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술시 1차에 지원한 대학이 있는데요. 5개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문과의 논술 전형이요, 경희대 경제학과의 일반 전형의 논술, 그다음에 외대 이탈리아어과의 학생부 전형, 그다음에 홍익대 경영학과 학생부, 숭실대 회계학과 학생부 전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수시일차 지원 대학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수능 가채점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우선 우리 학생의 그 점수를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수를 표준점수 100분위, 그 다음에 예상 등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최대한 추정치에 가깝게 변환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예. 원점수 언어 영역이 93점이라면요, 표준점수는 120점 정도로 예상하고요. 100분위는 85% 정도가 되면서 이제 등급은 3등급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리 나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표준 점수는 128점이고요. 100분위는 90에 등급은 2등급을 예상합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88점 정도면 상당히 잘 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100분위 점수는 이제 93점 정도로 보고 등급은 2등급을 예상합니다. 한국 지리 같은 경우도 이제 44점, 96% 1등급 컷에 걸려서 1등급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39점은 100분위 88점에 3등급으로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은 역시 언어를 피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봤을 때도 역시 언어를 피하고
수외탐 한 과목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외탐의 한 과목 선택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고요. 불리한 조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가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언어탐, 탐구 두 과목이 들어갔을 때가 이제 가장 불리한 조합이고요. 백분위로 봤을 때는 언어하고 외국어만 조합을 했을 때가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어느 수의 영역 중에 수학과 외국어 영역을 좀 잘 본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시 1차에도 5개 학교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시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 학력 등급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를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2등급 2개가 이제 충족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예대 같은 경우는 60%를 뽑는 우선 선발이 언수의 합이 5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40%를 뽑는 일반 선발은 언수의 2개 합이 4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고대하고 외대의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과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술 준비 꾸준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논술을 치른 대학, 수시 1차의 논술을 치른 대학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그 논술 치른 대학들의 그 경향을 살펴보면은 교과서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EBS 교재의 지문을 활용을 해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어떤 독해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수월했다 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네네. 물론 논제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수능이 끝난 다음 날 9일 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 특강을 한 그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보세요. 네. 네. 자, 지난 9일이었습니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최주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 명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고 논술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작년 경쟁률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네. 보시도록 하죠. 예. 우선 2012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은요. 가구는 고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서문은요, 국제어문학부에 속해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146명이고요. 경쟁률은 3.75대 1이었습니다. 나군에는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은 가군의 숭실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군은 이제 숭실대 경제학과를 제가 임의적으로 넣어봤는데요. 19명 모집에 5.84대 1이었고요. 다군은 경희대 경영학부를 감안했을 때 16명 모집에 44.94대 1. 다군은 아마 경희대 경영학부가 간하군의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랑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 국제어문학과는요, 언수회탐 대 영역을 반영하는데 우리 학생이 취득 점수는 500점 만점에 460점이고요. 전년도 합격선을 예측해 보면 487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27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의 숭실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내 영역을 반영하는데요. 700점 만점에 634점인데 전년도 배치 점수는 632점이면은 우리 학생이 2점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적정 수준의 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군의 경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내 영역을 반영하고요. 700점 만점에 645점. 그래서 전년도 배치 점수는 672점이라고 봤을 때 역시 27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숭실대 경제학과가 이제 적정 수준으로 이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 이제 군별로 이제 대학을 지원한다면 어떤 대학을 좀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 7점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될 텐데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학생이 고민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는 나군의 숭실대 경제학과가 아까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2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좀 나름대로 소신껏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네. 부분이고요. 가군의 적정 대학은 이제 성신여대 경제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양은 덕성여대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군을 보시면요. 상향은 똑같은 숭실대지만 경제보다는 경영 쪽이 조금 더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3, 4점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정 수준은 아까 이제 보셨듯이 숭실대 경제학과고요. 하양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다군은 상향이 건국대 기술경영학과가 이제 상향이 될 때고요. 그다음에 적정 수준이 서울여대 경제학과, 하향이 동덕여대 경제학과입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서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학생이 나중에 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때는 다군의 상향 쪽에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쪽을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나군의 숭실대 경제학과를 지원을 한다라면 가군에서는 하양이 덕성여대 경영학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네. 거꾸로 가군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상향으로 했을 때는 다군에서는 하양으로 동덕여대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가나 다군에 걸쳐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상향, 적정, 하향. 예,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네, 지금 수시 2차가 전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수시 2차 정시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게 될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수시 지금 5개의 카드를 썼죠? 네. 지금 하나의 카드가 지금 남아있는데 논술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은 꼭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의 카드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내신이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쪽의 어떤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별을 해서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텐데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논술 시험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마음의 부담이 많을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잘 치러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전혜민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선은 교과서 EBS 중심으로요. 고대와 외대 논술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정시에는 수리와 외고 성적이 좋으니까요. 수학 외고를 많이 반영하는 언수회탐이나 또는 수회탐 전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으로는요. 가군에는 상향으로 동국대 정치외교과를, 그리고 나군에는 적정 수준으로 숭실대 경제학과를, 그리고 다군에는 하향으로 동덕여대 경제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시 상담 첫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시 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마련해 주신 이성록 선생님 그리고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 전쟁 합격의 길을 주제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예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고민한 학생들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저희와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의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 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이 다한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복 제2의 인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내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은큼 우회로 통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태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To donate her suit can share not only suits.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세상이 주목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특별한 옷장을 만드는 젊은이들. 정장을 통해 직장인 선배들과 취업 준비생을 이어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이번 주 함께 꾸는 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 박인데 참 영특하죠?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3살 정도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말은 3살 박이가 아니라 3살 백입니다. 백이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이는 무엇일까요? 박이는 무엇이 박혀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 한 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 백인데 참 영특하죠?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1948년 서울교향악단으로 시작해 1957년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향 단원들의 수는 총 108명. 이 가운데 약 13%인 14명이 외국인 단원입니다. 서울시향을 거쳐간 역대 상임 지휘자의 수는 8명. 초대 지휘자 김생렬을 시작으로 현재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서울시향의 대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2012년 9월까지 총 866회 연주회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누적 관람객 수는 128만여 명, 한 해 평균 16만 명의 관객이 서울시향의 연주를 듣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 함께한 우리 동네 음악회는 지금까지 36만 7천 명이 찾을 정도로 성공적인데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진행된 동네 음악회에는 총 2만 2천여 명의 관객이 드는 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공연 완전 좋았고 네, 연주 기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서울시향 화이팅! 한국 최고를 넘어 이제 세계 최고를 넘보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들어가는 얼굴입니다.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